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생각지도 못한 대박을 맞이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대박을 맞이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다 남편 덕분이에요. 제 남편은 아주 따뜻하고 선한 사람인데 그 착한 마음이 결국 지금의 대박을 불러온 것이죠. 저는 결혼 전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 안내소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규모가 좀 작은 것이었고 직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거기서 기본적인 사무일과 안내를 겸하고 있었는데요. 점심시간에도 전화를 받아야 되는 일이 있어서 교대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혼자 식사를 했었는데 쑥스러움이 많던 저는 혼자서 식사를 한다는 게 영 어색하고 민망하더라고요. 누가 저 밥 먹는 거 지켜보는 것도 아니건만 괜히 혼자 부끄러웠다고나 할까요? 식당에 가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스마트폰이 아니었고 일반 핸드폰이었거든요. 딱히 연락 온 데도 없는데 내내 그걸 만지작거리면서 밥만 먹었죠. 저는 자주 가던 식당이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곳인데 한식 메뉴를 주로 파는 곳이었어요. 남자 두 분이서 일하시는 곳인데 한 분은 서빙하고 한 분은 주방에 있으셨어요. 그런데 가게는 작고 손님은 많다 보니 종종 일손이 부족하면 주방분이 나와서 서빙을 하기도 하고 혹은 밖에 있는 분이 주방에 들어가서 돕기도 하더라고요. 가격도 적당한 데다 메뉴도 다양하고 맛도 있어서 잘 갔던 곳입니다. 그날은 비가 참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비가 올 줄 모르고 옷을 좀 얇게 입고 갔는데 초여름이라도 비가 오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가게 안에 들어갔더니 습기를 말리려는 것인지 에어컨도 틀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좀 추워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물을 먹고 싶은데 그 가게는 물병을 직접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따로 정수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추워서 오들거리고 있는데 제가 시킨 식사 메뉴가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평소와 달리 따뜻한 물 한 잔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마침 따뜻한 물 한 잔이 먹고 싶었는데 물이 올려져 있어서 신기했죠. 그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은 저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당황해서 어색하게 웃었고 저는 고맙다며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내가 너무 추워 보여서 그랬나 생각하며 식사를 맛있게 하고 물도 잘 마셨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려는데 원래 계산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고 그 주방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맛있게 드셨어요? 네, 그리고 따뜻한 물 감사해요. 안 그래도 좀 마시고 싶었는데. 좀 추워 보이셔서 에어컨도 껐습니다. 어머, 저 때문에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손님이 추우시면 다른 분들도 추우시겠죠. 네. 저는 웃으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분은 쭈뼛거리다가 그러더라고요. 관광 안내소 일하시는 분이죠? 네, 맞아요. 지나가다가 한번 뵀어요. 앉아 계신 거. 네. 그렇게 가볍게 대화를 하고 인사를 한 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제가 시키지도 않은 닭튀김이 같이 나온 거예요. 저 이거 안 시켰는데요. 그러자 서빙하는 분이 웃으면서 그냥 드시라고 주방에서 서비스 나왔나 보네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해서 쳐다보니 그 주방분이 쑥스럽게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혹시 저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내 생각을 접었죠. 저는 그렇게 도끼병에 걸릴 만큼 예쁘지도 않고 인기가 많은 편도 아닙니다. 그냥 단골이니까 주셨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계산을 할 때 보니까 또 그분이 일부러 주방에서 나와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닭튀김 맛있었어요. 메뉴에 없는 것 같던데. 신메뉴로 내보려고 해본 거예요. 괜찮으셨나요? 네, 맛있던데요. 다행이네요.
그렇게 저는 카드와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네?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남자친구요? 제가 실은 예전부터 호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쑥스러워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기도 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저를요? 예,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불쾌하고 그런 건 아니고 좀 놀라서요. 혹시 남자친구 없으시면 연락처라도 주실 수 없을까 해서. 저는 살면서 그런 일이 처음이었기에 너무 당혹스럽기만 했습니다. 얼떨결에 연락처를 드렸고 그렇게 가게를 빠져나왔어요. 연락처를 드리긴 했지만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어색해서 이 가게를 또 올 수 있을까 싶기도 했죠. 그날 오후 그 남자에게 연락이 왔고 갑자기 연락처를 물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자기는 몇 달 전부터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물었던 거라고 하면서요. 제가 그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간 지도 반년이 넘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계속 신경이 쓰이더래요. 제가 가끔은 그 식당을 안 가고 다른 곳을 가거나 회사분들하고 식사를 하러 갈 때도 있었는데요. 제가 안 오면 계속 저를 기다리게 되었다네요. 같이 일하는 형도 마음을 다 알고 있어서 일부러 계산할 때 자꾸 피해준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남자가 너무 별로였으면 애초에 연락처도 안 줬겠죠. 덩치는 큰데 웃는 것도 해맑고 선하고 순수한 느낌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 일을 계기로 그 남자와 저는 따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식당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따로 만나니 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 가게는 같이 일하는 그 친한 형이 운영하는 가게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주방장으로 고용이 돼서 같이 일을 한다고 했고요. 나중에는 자기 가게를 갖고 싶은 게 꿈이라고 했었죠. 만날수록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남자와 저는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해서 잘 사귀게 되었어요. 그 남자와 저는 4년 정도 연애를 했었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계약직 기간이 끝나고 중소기업 규모의 회사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여전히 아는 형의 가게에서 일을 하며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죠. 그리고 결혼한 지도 10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7살 아들도 하나 있었죠. 그런데 그맘때 남편과 같이 일하던 형이 개인 문제로 가게를 친척에게 넘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계속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남편은 이참에 자기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본인 식당을 열고 싶어 한 것은 남편의 오랜 소망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응원했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에서 오래 일을 했다 보니 운영에도 자신 있을 거고 또 음식을 맛있게 잘하거든요. 새로운 메뉴 만드는 것도 열심히 하고 애살이 많았습니다. 워낙 부지런한 사람이라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요. 남편은 자기 식당을 열면 결식아동 돕는 일도 하고 싶다고 했었죠. 저는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남편이라면 멋지게 자기 식당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사는 초반부터 나쁘지 않게 되는 편이었어요. 점차 꾸준하게 오시는 단골분도 생기고요. 그런데 남편의 식당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나갔을 무렵 그 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최악의 전염병인 코로나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던 식당들이 많았는데 저희 남편 식당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영업 제한이 생기고 그때부터 남편의 식당은 몹시 어려워졌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기나긴 터널에 갇힌 기분이었죠. 손님이 없고 장사를 안 해도 월세는 내야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차곡차곡 모아두던 적금 다 깨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도 문을 닫는 가게가 많아졌고
계속 버틸수록 빚까지 생길 지경이었죠. 남편의 근심도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코로나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남편의 가게는 예전만 못했고 회복을 못했습니다. 가게가 다시 잘 돼야 빚도 갚고 생활도 안정이 될 텐데 예전처럼 다시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았죠. 나름 홍보도 열심히 하고 새 단장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진지하게 가게 문을 닫고 다른 식당 주방으로 취업을 해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면 그래도 정기적인 수익이 생기는데 저희 가게는 너무 불안정했거든요. 오히려 코로나 때는 잘 버텼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더 힘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폐업까지도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였어요. 남편과 저에게는 참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아이와 함께 남편 가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와 저에게 따뜻한 식사를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힘없이 처진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다 잘 될 거라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일하는 것도 좀 도우며 식당에 앉아 있는데 아이가 편의점에 아이스크림 사러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며 나갔다고 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저희 가게 앞에 웬 할머니 한 분이 힘없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때는 약간 쌀쌀한 가을이었는데 할머니 옷도 너무 얇은 데다 피곤하고 지쳐 보이셨습니다. 게다가 신발 안에 양말도 안 신고 계시는 듯 했죠. 할머니가 앉아 계시네? 그러게. 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여쭤봤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말에 할머니는 가만히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배가 너무 고파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할머니가 약간 어린아이 같은 말투로 배가 고파요, 아주머니. 그러시는 겁니다. 그 순간 혹시 치매 걸리신 분인가 싶더라고요. 할머니, 이 동네 분이세요? 배가 고파요, 아주머니. 계속 여쭤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라 했죠. 제가 할머니랑 같이 들어오니 남편도 의아해 하더라고요. 누구셔? 저는 할머니를 앉혀드리고 남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가게 앞에 앉아 계시던데 아무래도 치매 걸리신 것 같아. 길을 잃어버리셨나 본데? 그래? 그러면 경찰서에 데려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할머니가 또 배가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할머니에게 다가가더라고요. 할머니, 배고프세요? 일단 식사 좀 하시겠어요? 배가 고파.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세상에, 배 엄청 고프시겠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남편은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물을 한 잔 드렸죠. 할머니는 급하게 물을 마시더라고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근처 사시는 분이세요? 제 말에 할머니는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연락드릴 만한 연락처 같은 건 안 갖고 계세요? 역시나 할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죠. 가만 보니 할머니가 작은 가방을 하나 메고 계셨어요. 저 안에 보호자 연락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제가 그 가방 좀 봐도 되나요? 연락처 있으면 전화해 드릴게요. 역시나 할머니가 아무 말이 없으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 가방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눈이 번쩍 하시더니 안 돼!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하시는 겁니다. 엄청 경계하시면서요. 저도 너무 당황했죠. 그저 연락처 있으신가 싶어서 보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저를 노려보시면서 가방을 꼭 안고 계셨거든요. 죄송해요, 할머니. 저는 그냥 연락처 좀 찾아보려고. 내 거야. 건들지 마. 안 건들게요. 그 바람에 저도 놀라고 아들도 놀랐죠.
남편은 주방에 있다가 급하게 나오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가방은 절대 안 건드릴게요. 식사 금방 준비되니까 잠깐만 앉아 계세요. 남편은 할머니에게 놀라지 않으시게끔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 할머니도 저를 경계하면서 자리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남편은 어제부터 식사하지 못한 할머니를 위해 소고기 야채죽과 따뜻한 국을 만들어 왔어요. 천천히 드세요. 많이 있으니까. 할머니는 정말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드신 건지 급하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바닥에 반은 흘리고 드셨죠. 체하면 큰일 나니까 천천히 드세요. 아빠, 이 할머니가 다 흘리고 먹어. 어허, 버릇없이. 그런 소리는 어른한테 하는 게 아니야. 남편은 같이 드시라고 동치미 국물도 갖다 드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잠깐 나오라고 했죠. 경찰서 연락해야 될까? 식사 다 하시면 내가 여쭤볼게. 아니면 지구대 가까우니까 직접 데려다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할머니는 식사를 다 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나니 얼굴도 한결 편안해 보이시더라고요. 더 드시겠어요? 남편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집 찾아드릴게요. 여기 길 건너면 파출소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모셔드릴게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할머니 댁 찾아드릴 겁니다. 남편의 말에 할머니는 알겠는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때까지도 저한테는 경계심이 좀 있으셨는데 다행히 남편에게는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았죠. 그런데 할머니가 일어나려다가 발이 아프다고 다시 주저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신발을 벗으셨는데 보니까 양말을 안 신으셔서 발톱이 다 까졌더라고요.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카운터에 있던 연고와 밴드를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상처난 발에 잘 발라주었어요. 저한테는 편의점에 가서 양말 하나만 사다 달라고 했고요. 저는 알겠다고 편의점에 가서 여자 양말 하나를 급하게 사왔습니다. 남편은 마치 자기 어머니 대하듯이 발에 밴드도 꼼꼼히 붙이고 양말을 잘 신겨드렸어요. 할머니도 가만히 편안하게 계시더라고요. 걸으실 수 있겠냐고 하니까 할머니가 발이 아프다고 계속 그러셨고 남편은 결국 할머니를 업어서 모시고 나갔습니다. 금방 올 테니 저보고는 가게에 있으라고 했죠. 그렇게 남편은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잠시 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다행히 가방 안에 아드님 연락처가 있었고 지구대에서 전화하니까 바로 온다고 했어. 대강 들어보니까 동네가 여기서 2시간도 넘는 곳이야. 할머니가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오신 모양이더라고. 양말도 제대로 안 신으시고. 세상에, 그래서 발이 그랬구나. 그래도 혹시나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하면 어쩌나 했는데 찾고 있었던 건지 바로 온다고 하더라고. 다행이지. 그러게. 저는 남편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낯선 치매 할머니에게 거리낌 없이 따뜻한 식사를 만들어드리고 상처난 발에 밴드를 붙여드리고 또 기꺼이 업어서 모시고 갔던 남편. 내가 참 착하고 선한 남자와 결혼을 한 거구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남편을 뒤에서 꼭 안아주었어요. 왜 그래 갑자기? 우리 남편 참 착한 사람 같아서. 내가 뭘 했다고. 나 결혼 잘했네. 결혼 잘하긴 뭘 잘했냐? 내가 고생만 시키는 거지. 가게 잘 돼서 당신 호강시켜주고 싶었는데 늘 미안하지 뭐. 당신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내가 제일 잘하는데 뭐. 당신은 언젠가 빛을 볼 사람이야. 음식도 맛있고 얼마나 정성 가득인데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그 말에 남편도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나는 당신이 항상 다 잘 될 거다라고 해주는 말이 참 좋아. 나도 항상 고마워. 그렇게 안고 있으니 저희 아들도 달려와서 같이 안기더라고요. 비록 폐업을 할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 장사도 잘 안 되고 빚은 쌓여 있고 당장의 앞길은 막막한 실정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우리 세 식구 얼마든지 기운내서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선하고 성실하고
또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에 정말 언젠가는 빛을 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할머니를 경찰서에 모셔다 드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회사에 갔다가 역시나 아이를 하원시켜 남편네 가게로 가게 되었죠. 가게에 앉아서 아이 한글 공부하는 거 같이 봐주고 있는데 그때 딸랑 하는 차인 벨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 저기 주방에 계세요. 여보, 누가 찾아오셨는데? 남편은 주방에 있다가 나왔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 경찰서에 데려다 주신 분이죠? 아, 네. 안녕하세요. 아드님이시구나. 그 남자는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머님을 잘 찾게 되었어요. 아니에요. 별일도 아닌데요, 뭐. 잠깐 앉으세요. 그렇게 남자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어머님이 치매를 앓으신 지가 좀 되었고 집에서 간병인을 붙여서 돌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간병인과 산책을 갔는데 간병인이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어머님이 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 명함하고 비상 연락처가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으셨던 거죠. 집에서도 난리가 났고 아드님도 어머님을 찾아 온 동네를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구대에서 연락이 왔고 어머님을 찾으러 온 것이었죠. 그날은 어머님을 모시고 가느라 경황이 없었고 너무 고마워서 다시 지구대에 찾아와서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지구대 분들이 저 건너편에 있는 식당 사장님이라고 알려주셔서 여기로 오신 거였죠. 보니까 어머님한테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양말까지 잘 신겨주시고 게다가 어머님을 업어서 데리고 왔다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들려주는 말이 어머님이 그 경황에도 이 동네를 온 게 좀 놀랍다고 했습니다. 왜요? 실은 30년 전에 저희가 이 동네에 살았거든요. 저쪽에 큰 길로 가면 대학교가 있잖아요. 그쵸. 그 앞에서 어머니가 하숙을 하셨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무작정 여기까지 오신 건가 싶기도 하고 어머니가 정신이 예전만 못하셔서 이대로 영영 잃어버린 거면 어떻게 하나 심장이 내려앉았는데 좋은 분들 만나서 이렇게 어머니를 찾게 되어서 참 다행이에요. 아, 그러셨구나. 그 남자는 고맙다고 여러 번 얘기하시면서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이거 약소하지만 아유,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 이런 거 바란 거 아닙니다. 압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았는데 당연히 감사의 뜻은 전해야죠. 아유,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밥값이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은 끝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잘 돌아가셨으니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남편은 끝끝내 사양을 했죠. 그러면 밥값은 다른 식으로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근처 오시면 식사나 한 번씩 하러 오세요. 어머님도 모시고. 남편의 말에 그 남자도 웃으며 알겠다고 돌아갔어요. 이렇게 일부러 인사까지 오시고 감사의 인사를 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런데요, 밥값은 다른 식으로 갚겠다던 그 남자분의 말이 진짜였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가게가 난리가 났거든요. 손님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던 거죠. 남편은 급하게 신우와 시어머니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식당 일 좀 도와달라고 할 지경이었습니다. 손님도 없이 횡하기만 해서 남편 혼자서 일해도 충분하던 가게가 앉을 자리도 없이 손님들이 넘쳐나고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까지 생길 지경이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했는데 그 가게를 찾아온 한 손님으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과거에 할머니의 하숙집에서 재학 시절 내내 살았던 학생이었대요. 할머니가 그때 다른 곳보다 하숙비도 싸게 받았는데 마치 엄마처럼 잘 챙겨주고 식사도 늘 푸짐하게 해주셨답니다. 그 손님은 가난한 시골집에서 올라와서 사정이 별로 안 좋았는데
할머니 덕분에 대학 시절 내내 든든하게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손님뿐만 아니라 할머니에게 그렇게 정과 인심을 느꼈던 하숙생들이 몹시 많다고 했어요. 그 손님은 같은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했습니다. 학생이자 하숙생이었던 그 손님이 이제는 어엿한 교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식당을 찾아온 할머님 아드님도 같은 학교 출신이고 하숙하던 학생들하고도 두루두루 친하다고 했습니다. 그 하숙하던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할머니를 자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고 그 아들분이 그걸 다른 하숙생 분들에게도 알렸대요. 하숙했던 그분들도 자기 어머니 일인 양 몹시 마음 아파하고 도울 일이 없는지 자주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워낙 정으로 따뜻하게 하숙생들을 봐주신 덕에 그 하숙생들 모두 자식 같은 마음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할머니 아드님이 저희 가게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했고 그 하숙생분들이 밥값 내러 서로 오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밥값은 안 받으시는 분이라고 했더니 밥값 대신 손님들을 이렇게 왕창 데리고 오신 거죠. 그 교수님은 자기과 학생들을 데리고 밥 사준다고 오신 거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실컷 먹으라고 하셨고 학교에서도 많이 멀지는 않으니 종종 이 식당에 식사하러 오라고도 하셨죠. 그 교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한 남자분이 직원들을 잔뜩 데리고 오셨어요. 그분도 역시나 할머니 댁에서 하숙을 했었던 분인데 본인 회사 직원들을 데리고 점심 식사하러 일부러 오셨다고 했죠. 그 다음 날에는 역시나 하숙생이었던 치과 의사분이 본인 병원 직원들을 데리고 다 같이 온 적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게는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았던 분들의 행렬로 인산인해가 되었던 거죠. 음식도 깔끔하고 맛있다며 그렇게 한 번 오신 분들은 다시 오시게 되었고 가게 앞에 손님 줄이 늘어서니까 덩달아 동네에서도 맛집이라고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폐업할까 말까 하던 식당이었는데 순식간에 줄 서서 먹어야 되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많은 맛집이 되었던 거예요. 남편은 밀려드는 손님으로 인해 급하게 직원을 뽑았고 어머님과 신우도 같이 출근해서 일을 도왔습니다. 저도 회사 마치고 나면 가게로 곧장 가서 저녁 손님을 맞이했고요. 남편이나 저나 너무 얼떨떨하고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 아드님이 밥값을 다른 방식으로 주러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행복한 비명이라는 말처럼 남편과 저는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 쉴 수도 없이 일을 했지만 너무 행복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장사가 그렇게 한번 잘 되기 시작하니 입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찾아오시고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리뷰를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리뷰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그렇게 3개월 만에 빚까지 청산할 정도였죠. 그러던 사이에 그 남자분과 할머니도 한번 가게에 오셨어요. 할머니는 저희 남편을 보시더니 마치 아들을 대하듯이 기특하게 팔을 쓰다듬으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할머니에게 그리고 그 남자분에게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장사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있나요? 사장님 음식이 맛이 좋고 찾아갈 만하니까 잘 되는 거죠. 어머님이 참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머님을 위해서 저희 식당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죠. 좋은 사람이 역시 좋은 사람을 알아본다고 그 많고 많은 식당 중에서 사장님 식당 앞에 앉아 계셨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할머니와 그 남자분에게 따뜻하고 정성 가득한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할머니도 맛있게 잘 드시고 가셨어요. 그 후로도 남편의 가게는 장사가 잘 됐고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 번씩 그때 일을 저에게 얘기해요. 당신이 늘 다 잘 될 거라고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다고요. 저한테 고맙다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다 당신이 만들어낸 일이라고요. 치매에 걸린 낯선 할머니를 선뜻 가게 안으로 모셔서 대접한 일,
할머니의 다친 발을 치료하고 업어서 경찰서까지 데려다 드린 일. 남편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쉬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선한 마음이 결국 지금의 성공을 불러온 게 아닌가 생각해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넘치고 손해보면 안 된다, 못돼도 돈만 잘 벌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들이 넘쳐나지만 그래도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따뜻하고 정성 가득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할머니, 그리고 그 정성을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하숙생들, 길을 잃은 치매 할머니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했던 저희 남편과 고마움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던 할머니의 아들까지, 선하고 좋은 마음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모두 행복하고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